자, 이제 삼각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삼각함수의 합성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이해가 쉽습니다.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조금 방향성을 잡기가 좋거든요. 어떤 걸 하고 싶은 거냐 이런 겁니다. 자,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여기 A, B는 다 상수예요. A, B는 상수고요. A 사인 세타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뭘로 바꾸고 싶으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구성이 함수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함수 하나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사인, 예를 들면 또 코사인,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세타는 변하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세타가 있어야 되겠죠. 맞겠죠? 이 꼴이 되려고 하면. 그런 다음에는 그냥은 안 바뀔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통째로 하나 사인 코사인을 바뀌는데 그냥 바뀌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하면 여기 알파, 그리고 코사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기본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붙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바뀌지는 않고 여기에 어떤 값 A 또는 뭐 어떤 값 B 요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즉 여기가 목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사인 사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하나의 새로운 함수죠. 그죠? 이 함수를 사인 함수 하나나 코사인 함수 하나로 바꾸고자 하는데 기본 틀이 사인 코사인 앞에 어떤 값이 하나 곱해지고 상수값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각도는 지금 변수인 세타는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적당한 값을 적당한 각도를 더하거나 빼주는 형태로 만들고 싶은 것, 그것이 삼각함수 합성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바꾸는 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으로 합성되는 것부터 먼저 해보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이 식은 주어지는 식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식이 A하고 알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덧셈 정의를 사용해서 한번 전개를 해 볼게요. 좌변 우변식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A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A에 이제 코사인 사인 되겠죠? 코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알파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죠? 여기 세타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조금 요 오타가 있네요. 여기 세타 알파 세타 알파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왼쪽에 스몰 a의 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모아봅시다. 모아보면 a의 코사인 알파 이렇게 하고 사인 세타, 그렇죠? 그 다음에 a의 사인 알파 하고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좌변 우변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스몰 a 하고 뭐 같아야 돼요? 대문자 스몰 a 하고 라지 a 곱하기 코사인 알파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몰 b 하고 라지 a 사인 알파하고 같아야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같이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a 이꼴 라지 a 코사인 알파 그리고 b 이꼴 라지 a 사인 알파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내용이 a도 알아야 되고 알파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요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로부터 먼저 써보죠. 중심으로 먼저 써보죠. 코사인 알파는 스몰 a 분의 a 그리고 사인 알파는 라지 a 분의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더 알 수 있는 내용이 더 없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요거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식을 그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렇습니다.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라는 것은 자
라지 A 제곱 더하기 스몰 A 제곱 더하기 라지 A 제곱분의 스몰 A 제곱 더하기 라지 A 제곱 더하기 라지 A 제곱분의 스몰 B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거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A 제곱분의 스몰 A 제곱 스몰 B의 제곱은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A 제곱은 스몰 A 제곱 더하기 스몰 B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A가 뭐가 나오나요? 자, 뿔마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인데요. 뿔마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플러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플러스 굳이 마이너스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플러스를 선택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 식을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A에 대해서 A를 주어진 스몰 ab로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A를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타예요. 세타 플러스 알파. 자, 써보겠습니다. 세타. 오케이. 이렇게 알파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알파에 대한 정보만 알면 됩니다. 알파에 대한 정보가 여기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면 여기에서 이제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나와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스몰 a. 그렇죠? 사인 알파는 어떻게 나옵니까?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B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걸 써주면 이게 끝나는 거죠. 그죠? 코사인 알파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B를 만족하는 알파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달라졌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살펴보면 자, 우리가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를 사인 함수로 합성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정보는 이 라지 A하고 알파에 대한 거였어요. 여기 라지 A가 주어진 AB에 대해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알파에 대해서만 알면 됩니다. 근데 알파도 어떻습니까? 이 알파에 대한 정보인 이 알파에 대한 삼각함수 값이 이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AB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문제에서 주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알파의 값에 대해 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합성한 식을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요렇게 우리가 지금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합성을 해볼 수가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서 구해낸 여기 라지 A에 대한 거,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더 뭐 논의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알파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되죠. 이 알파 각을 구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A, 사인 알파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B.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자, 루트 A-0의 제곱 더하기 B-0의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뭡니까? 이거 A, B하고 0, 0 사이의 거리죠? 맞죠? 그러면 A, B에서 0, 0 사이의 거리다? 물론 여기서는 B, A를 생각할 수도 있죠. 맞죠? 꼭 A, B라는 법은 없는데 그런데 코사인이라고 하는 녀석은 X성분과 관련이 있죠. 그러면 A를 X성분으로 보고 A, B 부분을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여기 지금 이 삼각함수 값하고는 맞을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아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파에 대한 부분을 도시화 시켜보면 A, B를 잡아봅니다. 여기 A, B를 잡아보면 여기서 이렇게 O까지 선을 그으면 요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동경으로 했을 때, 여기를 P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O라고 하고요. 이 OP를 동경으로 하는 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각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어떻게 돼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코사인 알파랑 똑같네요. 사인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은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 왜냐면 요게 B니까요. 되겠죠? 이거 사인 알파의 값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값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알파란 얘기네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알파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면 우리가 이걸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에 있는 이 앞에 있는 붙어 있는 그 개수 있지 않습니까? 요 곱해져 있는 값, 이 값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원점하고 연결해 가지고 동경으로 삼고요. 그때 이루어진 x축에서부터 이루어진 각 이 녀석이 알파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을 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합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 예를 들면은 뭐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뭐 2 사인 세타 플러스 1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 b 값이 주어집니다. a, b 값이 주어지면 여기 합성됐을 때 앞에 상수로 붙는 이 라지 a 있지 않습니까? 즉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금방 계산되죠. 맞죠? 그럼 이제 알파만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알파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요걸 따오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스몰 a, 스몰 b,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에 붙어 있는 값을 따와요. 따와서 뭘 하느냐 하면 바로 이 a, b를 찍어줍니다. 찍어줘요. 찍어주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걸 동경으로 삼아가지고 이 알파 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개의 경우에는 이게 특수각이 나올 수 있도록 AB 값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알파 값을 특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3분의 파이, 뭐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특정이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알파에다가 뭐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요거는 계산하면 됩니다. 맞죠? 근데 특수각으로 특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있는 값, 여기 알파라고 적고요. 이 알파에 대한 코사인과 사인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AB 값을 알기 때문에 여기 적을 수가 있어요. 여기 적어주면 됩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합성을 하면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아마 문제에서 이게 특수각으로 인 형태가 되는데 그 각은 여기서 알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꼭 양수라는 법이 있습니까? 양수라는 법 없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P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P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A, B의 값을 가지고 알파가 이게 되겠죠? 되겠죠? 이 알파 값을 알아내면 됩니다. 요거는 어떻습니까? 삼각함수의 기본 정의에서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죠? 요게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이거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합성하는 과정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으로 우리 요거를 코사인으로 합성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코사인으로 합성하는 경우인데요. 코사인으로 합성하는 경우에는 여기 앞부분에 코사인 앞에 곱해지는 값을 B라고 이름을 조금 바꿨습니다. B라고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코사인 안쪽에 있는 값이 세타 마이너스 베타로 돼 있죠. 이거 굳이 왜 마이너스로 썼느냐 하면 여기서는 요거 코사인은 이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바깥쪽에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부호에 대한 부분이 또 좀 더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뭘 해보느냐면 덧셈 정의를 사용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 요건 그대로 B이고요. 코사인 어떻습니까? 편파적인 녀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코사인 세타, 코사인 베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부호가 이렇게 똑같이 따라 그대로 오지 않죠. 그죠? 코사인은. 그리고 B에 어떻습니까? 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베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왼쪽의 식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제 B 코사인 베타, B 사인 베타 요거를 같이 묶어 볼게요. B 코사인 베타 그리고 사인이 먼저 해야 되는 거네요. 우변을 먼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B 사인 베타부터 해봐야 되겠네요. B 사인 베타 그리고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B 코사인 베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될 거고요.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걸 식을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스몰 a가 b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나올 거고요. b가 대문자 b 곱하기 코사인 베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b분의 a 그죠? 그리고 코사인 베타도 대문자 b분의 스몰 b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하고 똑같이 사인 제곱 베타하고 코사인 제곱 베타를 해버리면 1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b의 제곱분의 a의 제곱 더하기 대문자 b의 제곱분의 소문자 b의 제곱을 해버리면 이거 1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녀석은 b의 제곱분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1이 나오게 되겠고요. b의 제곱은 소문자 a 제곱 더하기 소문자 b의 제곱이 나오고 b는 그러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b를 마이너스를 선택할 이유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코사인하고 세타 마이너스 베타에서 베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면 되겠는데 베타에 대한 정보는 이제 b를 이쪽에 대입을 해주면 베타에 대한 정보가 좀 더 나오죠. 그죠? 사인 베타는 어떻게 나옵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그죠? 코사인 베타는 어떻습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가 됩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 베타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더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사인 베타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맞겠죠? 코사인 베타는 어떻게 나옵니까? 코사인 베타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정리가 되면은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 b에 라지 b에 해당되는 내용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는 사인으로 합성할 때랑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해결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알아야 되는 정보가 요 정보하고 요 정보에 대한 건데 여기는 요 정보가 나왔어야 됐어요. 그럼 베타에 대한 정보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사인 함수를 합성할 때랑 비슷하게 이 베타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베타의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자 a-0의 제곱 더하기 b-0의 제곱인데 이거는 a, b에서부터 0,0까지의 거리기도 하고 b, a에서 0,0까지 거리기도 하죠. 그런데 사인은 y 성분과 관련인데 이게 a이고 코사인은 x 성분과 관련인데 이게 b예요. 그러면 a, b보다는 b, a가 훨씬 가깝죠. 그죠? 그죠?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b가 여기 있고요. a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동경을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b, a를 p라고 잡아 볼게요. 자, 이건 q라고 잡아 볼게요. q라고 잡아 보면 b, a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 거리는 요 원점을 O라고 한다 그러면 OQ의 거리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건 분명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 각 QOB 자, 이 동경이 가리키는 이 각 있지 않습니까? 이 각의 사인 값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 이거 사인 베타랑 같네요. 그리고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값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코사인 베타와 똑같네요. 그러면 이 각도가 얼마가 된다고요? 이 각도가 베타가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뭐 A가 3이 나오고 B가 뭐 루트 2가 나왔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코사인으로 합성하는 거다 그러면 첫 번째 해줘야 될 일은 여기 나온 아까 뭐 3이나 루트 2 같은 이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루트 그 숫자 사인에 붙어 있는 숫자 제곱 더하기 코사인에 붙어 있는 숫자 제곱해 가지고 앞에 숫자를 이 곱해지는 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이 베타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되는데
베타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어요? 베타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사인, 코사인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A 값, B 값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하고 A 값, B 값을 가지고 사인 베타와 코사인 베타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걸 구해낼 수 있는데 요렇게 하기 위해 좀 더 편한 방법이 얘를 이용하는 거, 그림을 이용하는 겁니다. 봐, 뭐가 되느냐 하면, 자, 요렇게 되는 거 좋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동경을 알아낼 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 세타에 붙어 있는 거 있죠? 코사인 세타에 붙어 있는 거를 X성분으로. 아까랑 반대입니다. 사인으로 합성할 때랑 반대예요. 코사인 세타에 붙어 있는 거, 이 앞에 있는 상수값 있죠? 요거를 X성분으로. 그리고 사인에 붙어 있는 녀석을 Y성분으로 주고, 이 점과 O 원점을 이용한 선을 동경으로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루는 각, X축과 이루는 각, 이 값이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이렇게 이 점만 찍으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특수각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러면 특수각이다 그러면 베타에 대해서는 구하면 됩니다. 이게 뭐 3분의 파이든 4분의 파이든 6분의 파이든 나옵니다. 그럼 이거 구하면 돼요. 그럼 여기 대입해 주면 되죠. 그러면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어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금방 구할 수 있고요. 베타까지 나와버리게 되면 얘기 끝나죠.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쵸. 그럼 베타에 대한 부분이 특수각이 되는 경우는 그렇고요. 특수각이 안 되는 경우는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사인 베타하고 코사인 베타에 대한 값을 적어주면 합성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코사인하고 사인하고가 되는 경우가, 자, 요거를 한번 나란히 놓고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합성을 사인으로 하는 경우, 코사인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나란히 써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 이 지금 사인으로 합성하는 경우는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서 이제 요약을 하면, 자, 사인으로 합성하는 경우는 동경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사인에 붙어 있는, 여기 왼쪽에 원래 식에 사인에 붙어 있는 상수값, 그리고 코사인에 붙어 있는 상수값을 사인에 붙어 있는 걸 X성분으로, 코사인에 붙어 있는 거를 Y성분으로 놓는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코사인으로 합성할 때는 반대로 해요. 반대로 코사인에 붙어 있는 녀석을 B로, 그 X성분으로, 사인에 붙어 있는 녀석을 Y성분으로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관계가,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가 나옵니다.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가 나오는 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A, B 이렇게 해보고, 이쪽은 똑같이, 자, B, A 이렇게 해볼게요. B 좀 더 길게 했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선을 긋게 되면, 자,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요 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알파예요. 요렇게 했을 때 이 각이 베타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삼각형을 생각하는데, 이 삼각형을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 삼각형을 생각해 볼게요. 그죠?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면 볼게요. 자, 요 길이는 또, 요 길이는 어떻습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요것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이 길이 얼마입니까? B. 이 길이 얼마입니까? A. 자, A, B는 우선 양수라고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뭐 절대값 B, 절대값 A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좀 더 일반적으로 절대값이라고 해볼까요?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길이도 절대값 A. 그죠? 이 길이도 절대값 B. 이렇게 나오겠죠. 어떻습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합동이죠. SSS 합동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이 각이 알파인데 이 알파는 길이가 B인 변의 대각이죠. 맞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베타는 어떻습니까? 길이가 A인 변의 대각이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A가 똑같은 삼각형인데
변 A에 대한 대각이 베타면 이게 베타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나온다고요?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90도가 되는 거죠. 왜냐면 다 합치면 180도가 돼야 되는데 이 각이 90도잖아요. 되겠죠? 그러면 얘기 어떻게 된다? 우리는 알파하고 베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알파를 안다 그러면 베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알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알파의 경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를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인으로 합성을 하든 코사인으로 합성을 하든 어느 한쪽만 합성을 해버리게 되면 나머지 합성은 그냥 자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 공식만 가지고 알파하고 베타를 그냥 서로 상호간에 구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합성의 용도, 이거 문제가 좀 보통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자, 여기 지금 A 사인 세타, B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는 변하는 값이에요. 이 변하는 값에 대해서 이제 왼쪽의 식의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의 최대체수를 구하라 그러면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서로 다른 그 그래프이고 이 그래프를 합성시키는 거가 각각의 세타 값이 변할 때마다 그래프의 위치나 그러니까 함수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해야 더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A하고 B를 곱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사인 코사인의 경우에는 다 양수인 경우인데 B가 음수일 경우에는 또 코사인은 또 음수가 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빼줘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최대체수를 구해야 되는 게 복잡한데 만약에 이 좌변의 식이 하나의 삼각함수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면, 삼각함수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장점이 되죠. 왜 그러냐? 세타의 범위 제한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는 그냥 상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세타 값에 따라서 사인이 변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겠죠. 맞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세타의 범위가 제한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모든 실수를 하면 이 전체 함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의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는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는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겠죠. 됩니까? 그러면 최대 최소가 금방 나오죠. 그죠? 그리고 세타에 대해서 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 여기 복잡할 거잖아요. 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 여기서 문제 풀면 되지 않습니까? 범위 제한이 있는, 그러니까 세타가 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의 최대체수 찾는 문제는 해봤죠. 그죠? 삼각함수 공부를 할 때 해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금방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죠? 범위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이럴 때 삼각함수의 합성이 큰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